대책의 가장 그 기본적인 방향은 주된 일자리에서 얼마나 더 오래 일하게 할 수 하느냐, 그리고 유리하게 노동시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빨리 다시 또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정년 연장입니다. 제가 앞에 발제를 해주신 이상희 교수님의 어떤 문제인식과 인식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그 개념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정 정년이 60세입니다. 정년제도라는 것은 원래 그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합의라는 것이 진정한 합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취업 규칙이나 또는 단협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년은 실제로 예전에 워낙 그 수명도,平均 수명도 짧고 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60세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5세에서 57세, 8세 이렇게 정년을 두고 있는 데가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적 정년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물론 정년 제도는 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는 저기까지 또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 부문에까지도 법적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다. 저기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실제로 법적 정년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 프랑스나 독일 67세, 65세, 67세 이렇게 얘기가 67세로 올리는 문제 나오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연금 수급 연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정년하고 연금 수급 연령하고가 혼재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그 연령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로서는 노동자로서 그 연령까지 일을 해야만 그 뒤에 어떤 생활이 보장되는, 소득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그 일을 언제까지 일을 하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법적 정년은 반대로 이때까지는 어떤 법적 정년을 연장한다는 문제는 사용자에게 어떤 더 근로자를 더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논의되는 그 연령도 정년이라기보다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년 제도 자체를 폐기해서 연령차별 문제로 보고 있고, 하여튼 이 정년 제도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왜 일본에만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양 박사님께서도 뒤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연공급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것이 이게 기업이 언제까지 일을 하게,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퇴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정하는 어떤 노사 합의에 의한 정년 문제하고, 법적으로 정년을 의무를 두는 법적 정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도 65세 현재 지금 정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년은 일본 여전히 60세입니다. 다만 어떤
고용 확보 조치라는 어떤 그 약간의 제도, 연령된 제도를 통해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 아까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를 법적 정년의 연장 문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임금 체계가 연공급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개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고용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업들은 보이는 반응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일찍 퇴장시키는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정년 60세에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도 그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하는 그 연령이 지금 현재 연령이 49.1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법적 정년이라는 것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정년 연장 문제가 그대로 어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수혜 대상은 여전히 대기업이나 정년 제도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대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00일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 도입하고 있지만 300일 미만의 경우는 20% 내외고 평균을 해보면 전체 사업장의 정년제를 통한 사업장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정년을 늘리는 문제는 조금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적 정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 제기가 고령자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에 더 머무르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인 고용 연장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사실은 둘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 정년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표현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2세든 63세든 그리고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정년을 기업들이 연장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가 주된 목표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은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어떤 임금이나 인사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 지원금도 상향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령자 고용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을 이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적 부분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 고용 장려금을 좀 지원을 할까 하고 지금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일단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재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둘 경우에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제도를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전에도 사실은 계속 고용을 하는 경우에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근데 지금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등을 통해서 제도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과는 그냥 연장 단순히 한다고 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년 폐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재고용,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단절은 됐지만 바로 다시 재고용을 해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에다 선택지를 주고 그걸 도입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우선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지금 뭐 저희들 당장 고민을 해야 되는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고, 그 방식은 앞에 그 장려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요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고용 확보 조치 의무화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수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좀 다르고, 또 설계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의 경우는 65세까지 계속 고용, 재고용이나 자회사 재고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고용,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용이나 또는 자회사 재고용 형태를 택하는 기업이 거의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 대부분 기업들이 반응은 이렇게, 물론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우리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도 강화를 해서 이런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재취업 촉진인데요.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어쨌든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거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지 않고 다시 또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퇴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은퇴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를 별로 안 한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미리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내년 5월 4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 아직 일정 규모라고 했는데 어떤 규모까지인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나 대기업 집단이나 또는 이제 1000인 이상 사업장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취업 지원, 이직자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 방문 서비스라든가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재취업 지원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재직 기간 중에라도 그동안의 어떤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주로 이제 은퇴하려는 은퇴 직전의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40대, 50대 이렇게 재직 근로자에게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령의 체력일자리 학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시간도 많이 지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 안전망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에서 보시다시피 단순 노무직 일자리로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 영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고용 영역에서도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실 이제 저희 별칭으로 보면 한국적 실업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안전망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용안전망을 정하고 있다면 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라든가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어떤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지금 제도 설계를 마쳤고 지금 현재 예산과 법안을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구조 TF에서 고용 정책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짐작하시는 바대로 상당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가 업종별, 지역별, 성별로 다르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분야라고 해서 고용 촉진 안전 분야, 고용 안전망 분야, 일가정 양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작업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 앞으로 어떤 형식을 갖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처 합동으로 될지 아니면 우리 고용부가 주도가 돼서 그냥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년 내에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